네, 52강 이제 대한제국 시대의 지적장부 이제 시작할게요. 연도를 원래 공사 시험에서 옛날에는 연도까지는 그렇게 많이 외우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연도를 외우게 된 계기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유 임야 측량 있잖아요. 민유 산하 약도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 그리고 1908년도라는 거. 왜 연도를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 기출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민유 임야는 토지 소유자가 3년 안으로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 대신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국유로 한다고 만든 시기는, 그래가지고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요거였죠. 요거 1908년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유 임야는 토지 소유자가 3년 안으로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 대신에게 제출하여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국유로 한다고 했던 규정을 만들었던 시기는, 자세히 좀 적어드릴게요. 규정을 만들었던 시기는, 이렇게 공사에서 기출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연도가 좀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체크 좀 해드릴게요. 중요한 거 민유 임야 측량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연도 당연히 1순위죠. 연도는. 그리고 3년이요. 항상 우리 연도 나오면 좀 약간 긴장 좀 하자고요. 농상공 대신에게 제출하고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국유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유 임야 측량을 실시하게 된 거죠. 그럼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 자비로 한 거예요. 국가의 보조 없이 자비. 그리고 개국 이래 최초 나오면 항상 긴장해야죠. 임야 측량이었던 거. 민유 임야 측량은 1908년도에. 그리고 산발적이고, 당연히 산발적이고 개인별로 시행했어요. 이제 시켰으니까 기한 안에 3년 안으로. 그러니까 막 전국 각지에서 막 했겠죠. 그리고 뭐 수수료가 없었대요. 정리하는데. 그 큰 특징이 번개와 등고선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번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축척은 8종의 축척 중 임의의 크기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축척 부분은 좀 외우기 쉬운데, 현재 우리나라 지적도의 축척은 어떻게 되어 있죠? 500분의 1, 그리고 10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로 되어 있어요. 근데 민유임야 측량의 축척은 8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지적도의 축척 중에서 500분의 1이었고, 그냥 이때는 200분의 1과 300분의 1이 있었다는 거. 요것만 좀 외워주시면 되죠. 500분의 1 대신. 그리고 요거 더하면 500분의 1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 암기하실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축척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500분의 1 제외하시고 그냥 여기다가 200분의 1, 300분의 1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왜 제가 암기하라고 그러시냐면 다음 중 민유 임야 측량 당시 축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축척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저는 문제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 기출 표현인데 이것도 너무 지엽적인 건데 좀 체크 좀 해드릴게요. 시험 문제 기출 나왔으니까. 이때 면적은 정, 반, 보 단위로 했다고. 이게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좀 제가 기출 문제 말씀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맨 처음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유형을 보자면 이 1908년도 물어보는 연도 문제 나왔고, 그리고 이 연도를 또 몇 년, 이 기한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히 만들려면 다음 중 민유 임야 측량 당시 토지 소유자가 몇 년 안으로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 대신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이렇게 문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요게 이제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올 만한 게 요거고, 두 번째는 요거 물어보는 거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특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실제 기출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민유산화 약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1번에는 이제 범례와 등고선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2번 지문은 정반보 단위로 하였다. 그리고 3번 지문은 축척은 3000분의 1, 6000분의 1 두 종류로 했다. 그리고 4번은 지번을 게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요거는 왜 이렇게 3000분의 1, 6000분의 1로 했는지 출제 의도자의 의도를 보면 현재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축척을 두 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헷갈리게 하려고 냈었던 것 같아요. 민유 임야 측량 당시에는 총 8종의 축척을 사용했었다는 거 이거 좀 체크 좀 해두시고 요거 축척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유 임야 약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요런 특징 있잖아요. 요런 특징을 집어 넣어가지고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어떤 식으로 오답 표현으로 할 거냐면 국비로 하였다라고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최초 임야 측량은 뭐 오답 표현 만들긴 좀 그렇고, 산발적이고 개인별로 시행, 뭐 각 도 지역별로 시행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오답 표현 나올 수 있죠. 산발적이고 개인별로 시행한 거죠. 그 신고시 뭐 수수료를 받았다. 이런 거 또 오답으로 내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오답을 지번을 기재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오답 표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특징에 대한 유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암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축척 물어보는 유형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에서.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대충 아시죠? 그러면 항상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문제집은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시험 때 딱 한 번만 푸는 거예요. 왜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참 도움이 된다. 그러면 민요 임야 측량에 대한 그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유형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각각의 지적 장부에 대한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처음에 실측 평면도라고 있는데, 실측 평면도는 무엇이냐? 서울 강화문 앞 6조거리 간청이었고요. 정확한 크기와 위치 표시된 실측도라는 거.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단에는 강화문 외제 가나 실측 평면도라고 이제 써놨고요. 하단에는 6분의 1 축척을 기재했었다는 거. 600분의 1 축척을 기재했었다는 거. 그리고 가로 68cm, 세로 100cm 먹물로 작성했다는 거. 이런 거 특징을 왜 외워두셔야 되냐면 실제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죠. 서울 강화문 앞 6조거리 간청에서 정확한 크기와 위치 표시된 실측도는 무엇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실측 평면도라는 거를 고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측 평면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가지고 뭐 서울 강화문 앞 6조거리 간청에 표시한 실측도이다. 2번 가로 68, 세로 100cm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요거 먹물을 흑색 연필로 작성하였다. 이런 식으로 오답 표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평면도 상단에는 뭐 강화문 외자간재 주기하고 하단에는 축척 600분의 1 기재. 그리고 이 축척 부분을 뭐 1200분의 1이나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도 있어가지고 오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지적 장부를 보실 때는 각각의 특징을 제시하고
어떤 도면인지 찾는 거를 먼저 인지하시고 각각의 특징을 다 외우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장난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유지 실칙도 볼게요. 국유지 실칙도는 뭐냐면 역둔토 중심의 국유지 측량이었어요. 그리고 평판 측량을 했어요. 그리고 축척은 600분의 1이었다는 거. 그리고 가세 목적을 위해서 상중하로 나눴어요. 그리고 면적 단위는 평가 아라비아 숫자로 했다는 거. 그리고 국유지 인접 토지는 견치로 지도상에 기재했다는 거. 자, 견치라는 게 그냥 대충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세히 안 하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역둔토 중심의 국유지 측량으로서 가세 목적으로 만든 도면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국유지 실측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각각의 이제 국유지 실측도에 대한 뭐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뭐 정답 무보로 바꿨다 막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외워주세요. 각각의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뒤에 부분 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실제 공사 기출 문제예요.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좀 수험생들을 많이 좀 힘들게 했던 문제였죠. 다음 중 밤나무 숲을 측량한 지적도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밤나무 숲을 측량한 지적도는,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답을 고르는 거였는데, 그때 표현을 좀 말씀드릴게요. 1번이 율림, 그냥 대충 쓰고, 2번은 궁체 원도, 3번 전원도, 그리고 4번 살록도. 이게 그때 좀 수험생을 좀 머리 아프게 했던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이. 뭐 한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유리 밤유리라는 거. 그래서 답을 고르실 수 있었던 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체크 좀 할게요. 구한말 뒷산은 살록도예요. 요거는 요 정도만 아셨으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구한말 뒷산을 측량한 지도는, 그럼 살록도 고르시는 문제. 그리고 건물 원도를 좀 볼게요. 건물 원도는 항실 소유 토지 측량이에요. 주요 건물의 위치와 크기. 항실 소유 주요 건물의 위치와 크기. 문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항실 소유의 토지 측량이며 주요 건물의 위치와 크기를 나타낸 도면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가 있고, 궁체 원도는 1470 소속의 토지 중 채소밭에 관한 도면이에요. 요거는 좀 채소가 있으니까 좀 외우기 쉽죠. 그리고 요것도 좀 건물, 그리고 항실 소유라는 주요 건물의 위치와 크기, 특징만 좀 아셨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토지 등급 조사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금을 목적으로 등급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작성된 도면이라는 거죠. 공평 징수할 수 있도록 세금을. 토지 등급 조사도는 어떤 식으로 인지한다? 세금 징수 목적으로 등급을 자세하게 그리고 공평 질서할 수 있도록 만든 도면이라는 거. 그리고 대경성전도 한번 봅시다. 대경성전도는 서울시 주요 건물 위치, 배치 및 위치 표시를 나타낸 지번도라는 거. 대경성전도. 다음 중 서울시 주요 건물 배치 및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는 무엇이냐. 그렇고 대경선 정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좀 체크 좀 해두시고. 그리고 전원도 한번 볼게요. 농경지, 전원하니까 뭐 시골 생각나잖아요. 농경지만을 나타낸 지적도로 우물 정자에 토지 소유자 지목까지 기재했다는 거. 요거까지, 요 정도만 좀 체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방 원도는 뭐냐면 호단이 가옥의 위치 크기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100분의 1 축척으로 가장 큰 축척. 요거는 뭐 그냥 보통 문제 유형이 나오면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고, 요 부분을 제시하고 요거 찾는 문제로 나올 건데,
좀 조방 온도 같은 경우는 좀 느낌이 만약에 문제를 저 같으면 낸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다음 중 다음 도면 중 축척이 가장 큰 도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될 것 같아요. 1번 조방 원도, 2번 축척을 딴 걸 정확하게 봐야죠. 실측 평면도 뭐 그리고 국유지 실측도, 그리고 뭐 한성부 지적도 이런 식으로 저는 문제 내가지고 요게 100분의 1 축척 가장 큰 축척이니까 요거를 정답으로 고르는 저는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좀 사악하죠.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아실 것 같죠? 요거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좀 2단계 다 그냥 2단계 정도인 것 같아요. 2단계 계속해서 보면 외워지는 거 전체적으로 2단계로 좀 정의 좀 내리고 싶고요. 실제 기출문제 어떤 거 나왔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실제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요거 물어보는 문제, 연도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문제 나왔고요. 다음 중 비뉴 산화 약도의 내용으로 틀린 것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 나왔던 거, 그리고 요 부분 나왔던 거, 그리고 요 부분 나왔던 거, 요 부분 나왔던 거, 이렇게 요게 실제 기출문제였고요. 그리고 밤나무 숲을 측량한 지적조는 무엇이냐 해가지고 율림기지 연도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연도는 적어놨는데 연도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시대의 지적장도 여기까지 하고 5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